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동진 한대요 이 빨간 나무뼈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상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상자에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소송리에 필요 없다. 소송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비정상화 중단하고 비정상화 중단하고 일반 한평 중단하고 일반 한평 중단하고 사드 닫고 다 나가라. 사드 닫고 다 나가라 사드 닫고 평화오라. 사드 닫고 평화오라 차례하겠습니다. 한줄 평화기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줄 평화기동으로 항상 설립되고 보내주셨습니다. 원해로운 법신들 사안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생명과 분열을 주장하고 인간 시대의 논리가 진리인 양식박한 세상에서 진정한 해안의 힘을 주시어 절망할 때는 희망이 되도록 사안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영수 선포해주세요.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비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송리와 순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이어지길 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드립니다.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가장님과 아립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조용히 가득되어 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작품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시위에 한들기서 평화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전이런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흥가사드라는 미국의 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변의 목은 분단의 역사며 수행의 목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인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라 일제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세입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미심된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내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세심을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긴장과 괴롭기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이었다는 결국 평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 약속을 만들어 것을 간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목숨을 다하면서 조금이나 불편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수의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승과 평화의 길로 힘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목요일 전과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시간 정도더라도 지금부터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영원을 전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도로 정과가 부족하시면 이렇게 기회를 보면서 평가된 공방과 공동하지 않은 경우 공방인데 도로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 진행이 해당합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법규에 예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도로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정과와 같은 부분 행위는 공직정지한 대통령이 차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천지 기운을 돌리면 교단도 국가도 세계도 그 기운으로 돌아가게 되었나니 우리가 모두 합심합력해 천지의 기운을 돌려야 하느니라. 과거 음시대에는 한번 천운이 정해지면 어쩔 수 없었으나 지금은 양시대요 인권시대라. 불보살들이 정성을 다하면 돌릴 수 있으므로 정성을 모아야 하나니 음시대에는 흉계, 음계가 성했으나 이제는 덕계, 살계가 해야 하며 자리 이타로 하다가 여의치 아니하면 내가 해를 더 차지하면 될 것이니라. 이상은 원불교 3대 정법사의 대산종사법원 제14 대격선 10장 말씀이었습니다. 민주항쟁을 맞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박성희 위원장께서 민주항쟁 특집 강의를, 특별 강의를 2주에 걸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넘겨드려야 돼요. 예, 2주가 안 끝날 수도 있다고. 예, 박수로 박성희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발언을 하고 있는데, 2주가 이제 안 했어요. 놀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람쟁이고, 그래서 이제 요람쟁이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할 일이
지지만 떨어지면 좋은데 나라로 망하고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이제 그거하고 좀 질이 다른데 제가 나도 이제 입교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민주운동 역사에 우리들의 시스템, 신랑한 시스템이 기념하는 노래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쓸데없는 일을 들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월함님 노래가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 모시고 내려올 때 이제 몸이 안 좋아서 KTX 타고 내려오고 저랑 이제 아들이랑 짐싣고 내려오는데 유월함도 이 노래를 해봤어요. 이 아들이 절대 하지 마셔라. 망신을 당하는 걸 그렇게 쓰고 소성이 할머니들 괴로울 거다 이래갖고 이게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해요? 조금만 하세요. 노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제 87년 6월 문제는 10년 지나서 97년에 만든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6월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조금 이 망신을 같이 하는 걸로. 우리들을 일어섰다 오기는 주어 비는 불로 공기는 주었다 독재사도 민주행치 강화를 누리 민주화 해방의 나라를 이뤘다 우리들의 순환 우리들의 투쟁 우리들의 사랑 이름 어려워요. 우리의 나라 이 세상의 주인 너와 손 맞잡은 우리 전진하는 우리 이 세상의 주인 너와 투쟁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방 통일의 우리 여기까지. 살아온 6월에 해방 통일의 우리 살아온 6월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2절까지 해야 음식이 인정이 2절까지 해야 음식 인정이 돼. 2절은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유월함제 얘기하기 전에 저희 최근에 개인사가 있어서 그냥 좀 얘기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장인어른 모시고 내려왔어요. 25년 전인데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모시고 내려오게 됐는데 저희 장인 장모는 중간에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장인이 이제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해에서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진가를 가셨나봐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의 아버지가. 근데 이제 새엄마가 보기 싫어가지고 아꽁한테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해방이 돼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10살 조금 넘어가지고 집에 한번 갔다가 내려왔는데 한국전쟁 나고 완전 이제 중간전 거치고 있면서 스타일은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에 구화가 됐어요. 이름이 원래 남일성인데 남쪽에서 꼬적을 만드는데 왜 재수없게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남일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일도 정확히 기억 못하니까 그냥 12월 25일로 해 이래갖고 예수 탄생일로 그 장인이 생기죠. 그리고 장모를 해줄 뿐인데 서울에 이모집에 놀러 왔다가 전쟁 나와서 그냥 구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쭉 평생 의지하면서 이제 사셨는데 장모가 83년 초부터 눈이 아예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한 20년 넘게는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15년 넘게 우리 장인이 장모인데 똥오줌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17년 됐는데 장모 돌아갔는지 여기서 이제 나이 90, 내년에 이제 90인데 혼자 밥 해드시고 이런
이제 집에 가보면 밥통이 90시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밥이 노래져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이제 귀찮으니까 반찬도 보면 이게 국에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미역국을 시작하면 아니 돼지 들어오고 김치 들어오고 그래서 반찬 그때 기다고 가져왔는데 장모 부분 집에서 그냥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되게 싫었는데 5월초에 유돌증 증상이 있어서 이거에 이제 쫓아 올라갔죠. 그랬더니 게다가 1년 넘게 집 밖에 나가지도 않은 양반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경리병동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제 침도 흘리고 막 말도 어눌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돼서 이번에 뭐 헬스장에 이제 모시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조금 도움이 있어서 이러면 이제 층에 이제 가서 오시는 어느 정도 새벽 3시에 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오시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12년 전인데 마지막에는 몇 달 좀 아프셨는데 1년씩 일한다고 아버지 치과를 생각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걸렸는데 뒤늦게라도 다행히 이렇게 모시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한편 이제 소송이 싸우는 게 어머니도 연세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정말 잘 모셔야 되겠다 신경 쓰고 이런 생각이 많이 대리사가 좀 길었어요. 우리 운동에 우리 역사에 찬란한 한 페이지 찬란한 역사 유월항쟁. 유월항쟁이 터지게 됐던 배경은 뭘까? 유월항쟁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 사회는 전변돼요. 그 전에 우리들의 싸움이 단순히 민주주의, 그 다음에 독재타도, 독재반대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우리 대중운동의 저변이 물론 6.25 이후에 곧바로 터져나온 7.89 노동자 대투쟁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근본 수행이 돼요. 그래서 인권, 민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권리,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 모든 영역에 대중운동들이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6.25이 터지게 됐던 배경은 역시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아시는 대로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그런 힘으로 그 피위에 권력을 창탈했죠. 그렇게 되니까 얘가 그냥 정치 가지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심각하게 탄압을 하는 이런 권력을 휘두르어요. 80년 초반에 대학에 있는 모든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학생이 아니고 다 사법경찰이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잡아가고 그 다음에 데모하면 이른바 녹화사업 이라고 해서 군대 보내고 탄압하고 삼천교육 때부터 온 국민을 숨도 못 쉬게 하는 이런 방식의 권력을 휘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전두환은 안기부를 포함한 공안기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은 부도가 바뀐 거죠. 도부가 검찰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전두환 때 수도 없이 발생했던 간첩단 사건, 도적 사건, 민중운동 탄압 이거하고 지금 윤석열이 검찰의 힘을 앞세워서 권력을 휘두르는 이거하고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라는 사실은 방식과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거다 이런 생각.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 경찰 얘기를 좀 해보면 경찰은 그냥 권력에 뻑가리 노른방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터질 때 우리나라 23번을 집회를 했어요. 한 700만이 되니까. 1년도 안 갔을 때 전세계가 놀랐다고. 왜? 그때 최고 권력은 뭐였어요? 박근혜를 퇴진하라고 하는 이 시간에 다니지 마세요, 아저씨. 권력이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집회하는데 바로 맞거나 이러지 않고 뭐 했냐면 헌법이 보장한 집회를 보장하는 거를 집회 투쟁이라 하는 거예요. 하고 만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권력의 주인이 윤석열을 보고 얘네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헌법이 보장한 집회조차도 윤석열 말 한마디에 노동자들이 밤에 집회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 앞에 있는 집회를 못해. 근데 윤석열 한마디에 다 불법을 하고 이제 물대포도 끊는데 떠내든지 말든지.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욕 먹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소송이라 사는 집들을 보죠. 이런 유월항쟁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이었고 이거에 맞서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죠. 83년도가 각 대학에서 데모가 시작되고 길거리에 나서기 시작하고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죠. 87년 유월항쟁은 이런 전사가 있긴 하지만 한 명의 죽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87년 1월에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인문대 3학년 학생이 교문단에서 죽습니다. 종철이는 정말 착했던 친구예요. 종철이가 입고 다니는 잠바를 보면 누가 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바뀌어. 근데 그거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할 정도로 남 보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착한 친구라고 해요. 그 피의자로 간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경찰에 끌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대 민주화 추진위 활동을 했던 박종훈이라고 하는 선배 모처를 대라. 왜 그러냐면 박종훈이 경찰의 집에 이제 굉장히 자퇴하는 거죠. 부산 서울에 이제 유학 올라가는데 박종훈이 경찰이 집에 갔을 때 돈만 꼬깃꼬깃한 돈하고 누나가 써준 목도리를 줘요. 나 이거 누나가 써준 거네. 이거 중요한 거네. 누나가 또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걸 주고 보내고 이랬던 걸 경찰이 알아서 박종철을 대공부실로 남영동에 있는 여기 이제 연행한 거예요. 근데 피의자도 안 해요. 그냥 참고인으로 조사하는데 수사를 하다가 사실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고 추정돼요. 그냥 주워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주워도 나중에 형 미안해 이러고 머리 빗쩍거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말을 안 하고 버틴 거죠. 지킨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물고문을 해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경찰이 이제 놀랬을 거 아니에요. 물고문 하다가 이제 숨도 안 쉬게 되니까. 그래서 남영동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중앙대병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용산역 건너편에 중앙대병원에서 오현성이라고 하는 31살의 의사가 밀려와요. 딱 보니까 자기 가운이 다 젖을 정도로 몸이 흰거예요. 뭔 일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말한 말이 잘못 삐끗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또 알아.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독촉까지 시작일 거다 이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달라 경찰이 이렇게 진료실 앞을 가로막아서 이 오현상 의사를 감시해요. 읽어주는 구조를. 불안자만 노래해가지고 이제 날라버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의사가 경찰이 있는 팀에 가서 화장실에서 기자한테 박종철을 내가 한승기를 대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폐에서 스톤이 들렸다 이러고 진실을 얻어준 거예요. 근데 박종철이 왜 죽었는지가 파행이 가지고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부검이 이제 어디서 하냐면 국과수에서 이제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국과수에서 해야 되는데 국과수는 경찰 산하조직이에요. 국과수에 시한동 부장부터 경찰 수뇌부가 다 쫓아와. 경찰 수신 가지고. 그래서 이미 얘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써요. 폐에 원래 질병이 있었다. 심장 쇼크가 온 거다. 내지는 뭐 이런 몇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국과수에 당시 이제 홍석준이라고 하는 박사죠. 홍석준 박사 의사가 그런 이제 요구를 듣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시대하고 상관없이 한 사람이야, 의사들은. 그죠? 그냥 살겠지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국가 직원들하고 술 한잔 먹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 정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이거를 이 감회에 굴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국가수에 출근하면서 나는 양심에 따라서 감정표를 쓸 거야.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니까 아내도 쓰길 모르고요. 그래서 흥적진에 의해서 경찰이 물고 온다는 게 세상에
경찰도 전국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최한동 부장이 아주 세계사의 남을 조롱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세계사에 남는 조롱거리.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얘네들은 원래 바퀴벌레 같아가지고 태양이 뜨면 신문에 있으냐. 그래가지고 어떻든 이걸 덮으려고 그러다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에 참가했던 두 명만 처벌할 수밖에 없도록 해요. 얘네들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중앙일보에 두 글자 단신 기사로 올라와요. 서울대 학생이 쇼크사로 사망했다 이게 이제 딱 써요. 이 쓴 기자가 신성호라고 하는 기자인데 쇼크사에 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크사 맞아? 더 궁금해진 거야. 따옴표 때문에. 그래서 1월 17일 날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김준배 양심 있는 언론이죠.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이 죽음을 기억해라. 이 죽음을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고 시작하는 논문을 써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저는 정말 세계에 남는 그런 명문이라고도 표현되는 박정철 죽음에 대한 김준배 논설위원회 1월 26일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영동 성당에서 박종철 죽음에 대한 추모 미사를 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때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유명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의 내용은 오늘 우리는 경찰에 의해서 유고문당에 죽었던 박종철 학생, 박종철 청년에 대해서 그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한 강론의 내용 다 생략하고 강론의 핵심 성경 말씀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카인은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이제 그냥 뻔뻔하게 이 얘기를 이제 해요. 카인은 이래서 진실을 숨겼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 그래서 실수가 있었는데 덮어달라고 하는 카인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시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론을 해요. 그래서 4천만 당시에 우리 국민이 다 카인이 돼. 네? 근데 그런 박정철의 죽음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경찰 애들은 뭘 하냐면 이걸 조작하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만 감옥에 이제 보내요. 근데 일이 또 있어요. 그 경찰 총수부터 국과수 아까 그 황덕준 박사한테도 가가지고 경찰 치안본부장이 그런 사인을 조작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목욕하라고 100만 원을 줬어요. 오늘의 목욕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애들이 감옥에 2명 갇힌 경찰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입다 물어라 이런 소리를 한 거야. 경찰들로서는 억울하잖아. 시켜서 한 건데 얘네들도 억울하다 그럴 거야. 시켜서 한 건데 왜 우리 맨날 욕먹냐. 욕먹어 싸다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당시에 조한계장이 안유가 들어요. 경찰한테 명예하고 이럴 때 대놓고 한 거지. 왜냐하면 교도소의 교도관들은 그냥 그 역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고 한 식구라고 생각한 거야. 막 얘기하는데 안유가 얘기를 듣고 타인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먹는 거지. 그래서 그 모든 전과장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도문을 조작한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1억 주고 회의에서 니네들이 주고 쓰고 좀만 고생하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얘기를 당시에 감옥에 있던 이부영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이부영 전 의원이 동아일보 핵기자죠. 이거를 이제 한기자 쪽에 얘기해서 5월 18일 날 현지교 사재단에서 전용교환 사재단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박종철 죽음에 본인과 조작과 사건 은폐가 있었다고 발표해요. 이제 온 나라가 상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절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전국에서 데모가 시작돼요. 전국에서 대학에서부터 데모가 시작돼요. 그리고 경찰은 이걸 막느라고, 권력은 이걸 막느라고 경찰을 동원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수류탄이에요. 네? K-44라고 총 앞에다가 띄워서 이제 공중으로 쏴요. 원래 45도 각도로 쏴야 돼요. 45도 각도로 쏴서 이게 터지면 수류탄이 이제 다 데모하는 시위대 앞에 이렇게 떨어진 거고, 사과탄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과탄은 또 수류탄처럼 생겼는데 던지면 굉장히 폭발해. 그래갖고 수류탄이 사람들 얼굴도 찌끈하게 돼요. 그 수류탄 같은 거. 게다가 페코포그라는 차에 지랄탄 숫자 정말 지랄같이 많아. 외국에 수출했는데 반품 받았어요. 왜? 이거 없이 사람들한테 끝나고 이렇게 못한 걸. 그래서 2월부터 2월 7일, 3월 3일, 저도 이제 몇 번 연행되고 막 이렇게 전국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조직했던 의인들이 있는, 아까 얘기했던 오영상, 손덕순, 안유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물꼬를 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것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됐던 박종철, 그 선배인 박정훈은 2000년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한나라당 부편으로 대를 피마했던 겁니다. 박정철을 죽인 집단의 사수인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서 박정철의 죽음에도 가족들의 가슴에서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의인들의 이 싸움이 87년 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또 중요한 정책 특강, 서로는 이익이 생성됐어요. 87년 전에. 이런 얘기는 2탄에서. 오늘 저기 대구, 경북? 오늘 경북인가요? 네. 2탄 들으시려면 화요일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자는 그때 할 거고, 아까 드린 것처럼 이런 의인들이 있기에 우리 역사가 거대한 물줄기를 열고 바다로, 민중의 승리의 바다로 나가게 한 거예요. 85년 광주는 도입된 채 언론이 왜곡하고 사실을 속이고 탄압을 통해서 죽어가고 풀렸지만, 이것이 토대가 돼서 87년 6월 항쟁 전 국민이 길거리에 나서고 국제 권력, 특히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고 싸움에 토대가 됐던 것,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소성리에서 이제 끝난 싸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리고 경찰이 불법이라고 계속 몰아세우면서 우리를 탄압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훌륭한 의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우리 앞에 이 쌀을 반드시 뽑고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 시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처럼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놓치지 말고, 특히 어머님들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가 좀 더 잘 살피고 건강하게 함께 쌀 뽑고 평화로운 그날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2월 항쟁 6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얘기가 더 재밌어요. 두 번째 얘기는 화요일 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는 이 불씨를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그 의인들의 불씨를 살리려 하겠다는 전도인들이 기름을 부어서 활활 피웠듯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지켜온 불씨, 혹은 7년 동안 지켜온 불씨를 전도인들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도 다음 주 3일날 그 작은 불씨에 작은 기름이나마 좀 더 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13일 7시 서울을 타이밍에 빌딩 앞에서 시국통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음 주 금요일날 해야 되겠네요. 이것으로 모두 그것을 마치고 인사 답변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동시에 그 수많은 빌딩에서 두루마리 하ದಂ지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펼쳐지잖아요. 정말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그걸 다 땅에 떨어진 두루마리 하던지를 빌딩에서 던져준 걸 다 이제 앞으로 풀을 닦고 뭐 풀고 막 그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오늘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현충일을 보냈잖아요. 현충일 이야기를 좀 할게요. 현충일이 제정된 거는 1956년 4월입니다. 이승만이 국무회에 의해서 1956년 6월 6일을 이제 현충일로 이제 우리가 기념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1956년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전쟁도 한참 후에요. 정세협정이 1953년에 끝났잖아요. 한참 뒤에 1956년에 새삼스럽게 현충일을 정해요. 왜 그랬냐면 1956년 1월에 이승만의 그 충실한 그 개 김창룡이라고 있습니다. 네. 국무대장 김창룡이랑 아주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데 이 악질이 부하한테 총맞아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대표적인 이제 추정스러운 이제 개죠. 이 김창룡이 1월에 암살을 당해요. 여운형이 죽었을 때도, 김구가 죽었을 때도 이승만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한 달 동안 문상을 안 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미적했던 인간이 김창룡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잠옷바람에 빈소로 뛰어갔다요. 그러면서 아주 거기서 자기 대신에 죽었다고 아주 그렇게 슬퍼하더랍니다. 이 김창룡이 어떻게 악한 인간이냐면은 일제시대 때는 독립군 토고라는 이런 일본 장교로 아주 그냥 정말 그 미치듯이 다녔고 해방 이후에는 또 이 숙군,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숙청의 그 숙자입니다. 숙군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 출신 군인들을 때려잡아요. 다 이승만의 지시죠. 좌익을 척결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방 후에는 군대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명호하에 그 독립운동가 출신들을 수없이 때려잡아가지고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인간입니다. 박정희도 얘를 그냥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다고 해요. 네. 그런 인간을 이제가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인간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하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바로 그 김창룡이를 이 좌익 척결의 앞장선 이런 김창룡이를 우리가 영원히 추모하자,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이승만이가 1950년 4월에 그 1월에 죽은 김창룡이를 기념하고자 현충일을 제정한 거예요. 우습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동작동 국립묘지가 국보묘지였는데 그게 이제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현충원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김창룡이를 잘 모셔요. 지금도 있어요, 이 새끼 묘가. 네. 두 번째, 왜 6월 6일인지 아십니까? 1949년 6월 6일 날 이승만이가 경찰들을 동원해서 반민족 특별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반민특위 사무실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6월 6일 날. 그래서 위원장 김상석을 비롯해서 그 반민특위 위원들을 모조리 체포해가지고 연행해갖고 지독한 고문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반민특위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날이 1949년 6월 6일이에요.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가 바로 이 자기의 그 씻을 수 없는 그 만행, 반민특위를 그렇게 강제로 해체한 6월 6일을 덮기 위해서 이날을 현충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 백이성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거를 김상덕 평전을 읽고 알았어요. 김상덕 평전,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평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6월 6일날 일어난 그 경찰 이승만의 만행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검찰이 이렇게 뭐 최고 실세인가 본데 그때는 경찰이 실수였나 봐요. 왜냐하면
경찰총장이 와서 막 이런 만행에, 경찰 폭력의 만행에 막 분노하고 당장 그만둬라고 막 고함을 쳐도 끄떡도 안 하고 아예 그 검찰총장의 권총을 압수해버리고 얘를 구고해버려요. 경찰이 검찰총장을. 세상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다. 그렇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반민특위를 상대적으로 폭력으로 해체하는 날이 1949년 6월 6일인데 그 날을 덮기 위해서 현충일을 6월 6일로 했다고, 바로 이런 슬픈 역사를 띠고 이렇게 우리가 6월 6일을 지켜왔어요. 아, 그런데요 여러분, 또 여기에 역사에 또 기막힌 우연이 또 여기 숨어져 있을 줄이야. 봉오동 전투 아시죠? 봉오동 대첩이라고 부르는 청산리 전투와 함께 봉오동 전투를, 여기 영화도 나왔잖아요. 국동 영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날이, 그 대첩을 거둔 날이 1920년 6월 6일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 6일이 이승만의 그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게 정한 날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또 거기에 봉오동 대첩을 이룬 날이 거기 또 담겨 있더라 이거예요. 역사의 우연인데 이승만이가 봉오동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 6일날 그걸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내의 기록에 봉오동의 빛깔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인간이 뭐 그거를 기념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역사의 우연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제를 대승리를 거둔 그 날이 6월 6일이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네. 아, 여기에서 참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희망을 안고 살아갈 그런 또 단서와 재료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게 현충에는 그냥 독립군들도 모셔져 있지만 이렇게 독립군을 때려잡은 그런 김창룡 같은 인간도 있고 또 해방 이후에 지독한 반일 인사들이, 네? 얼마나 또 많이 그 독립투사로 또 변신을 했습니까? 네? 실제 잠깐 단체에 몸담은 거 하나 가지고 또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한 것처럼 한 것뿐만 아니라 신분 세탁을 하고 무슨 그때는 뭐 위조하는 게 쉬웠으니까 그렇게 변한 그 가짜 독립투사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같이 이제 현충원에 묻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자주국가라면, 독립국가라면, 당당한 주권국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살이하다가 그 뒤에 바로 우리가 미제 식민지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식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외국 군대가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식민지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애써 사람들이 모르는 체 하죠? 외국 군대가 있는 그 나라의 식민지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만 식민지라고 말하면 또 쪽팔리니까 그래서 주구장창 하는 말이 한미동맹이에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식민지라면 쪽팔리잖아. 우리가 무슨 식민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세탁한 말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공감하시죠? 네. 예. 바로 이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있는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희생제물을 바치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기 직전 마지막에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아, 이게 참 애매한데 다행히도 이거는 이제 그 표준, 이거는 이제 새 번역이라는 버전인데 공동 번역에 잘 번역해 놨어요.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진리에 몸바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 다른 말로 진리에 그들이 몸을 바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사람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그 굴절된 역사, 현충일조차도 이렇게 한 권력자의 음모가 담겨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게 여전히 한미동맹이라는 이 식민지 사슬 아래 우리가 매여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진리에 몸바치는 길은 뭐겠습니까? 여하튼간에 이런 굴레와 사슬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일을 향하여 정말로 우리가 정화된 역사를 살기 위한 그런 물꼬를 터야 합니다. 진리에 몸을 바치는 일, 이렇게 미제가 아주 그냥 백주 대낮에 지나라 무기를 이렇게 당당히 꽂아놓고서도 이것을 아무도 이 나라 권력이 뭐라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한미동맹이라고 장단을 맞추는 이런 암울한 역사를 우리가 균열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일생이 진리에 몸바치는 사람의 일생으로 가게 되면은 뜻하지 않게, 아, 다행히도 6월 6일 날 동호동 대첩에 그런 그 날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몸바쳐서 가게 되면 현실은 암울하지만 뜻밖에도 해방의 은총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몸을 바칩시다. 사드 철거에 온 마음을 바칩시다. 함께 하시죠. 네. 이제 윤석열이가 야간 집회 금지하겠다고 하고 캡사이신 가지고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고 물대포도 앞으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는 공포스러울 때 짖습니다. 바람이 바뀌고 있는 걸 느낍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의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의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말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말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국이 보급으로 내줄 수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무역 그만해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미군의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미군의 침략행위 돕고 있는 한국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사드는
침략이도 침략행위 돕지 마라 3.279 노래